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하고 그룹주라고 볼 수 있죠. 에코프로 BM, 그쵸?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머티가 반등에 성공했는데 그 부분까지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일단 에코프로는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유는 주식 분할 때문이고요. 그 주식 분할이 결정된 건 3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일단 주식 수를 5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 50만 원이라고 쳤을 때 10만 원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뭐 가치의 변화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수급상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이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만약에 주식 분할을 올라가는 상황에서 했다면 폭등 요인이 되고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결정이 났고 4월 24일까지 정지를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건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하락에 대한 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금 실적 관련된 요인들로 인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들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은요, 선반영합니다. 가격이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가격이 먼저 움직였다는 건 앞으로 좋지 않을 만한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적 쇼크 에코프로, LG엔솔, 배터리주 2분기 전망도 암울하다. 그리고 LG엔솔 장중 52주 최저가, 에코프로 BM 미 공장 연기, 테슬라 판매 부진 여파 겹치고 있다. 이거 되게 잘못된 기사죠.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무엇보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판매 부진에 대한 영향이 아닙니다. 리튬 때문이에요. 적자까지 갔었다. 아니, 판매 부진이 되더라도 적자를 왜 떨어집니까? 말도 안 되죠. BEP가 커버가 안 된다? 손익분기점을 못 넘는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왔냐면 리튬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리튬 가격에 따라서 배터리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는데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마진율은 7%의 수렴하게 이미 세팅이 끝났어요. 이미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근데 이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배터리 업체 쪽에서, 그쵸, 양극재 업체 쪽에서는 여기 배터리 업체라는 건 LG엔솔이나 뭐 삼성 SDI 뭐 이런 쪽이잖아요. 이런 쪽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뭐 셀 업체, 뭐 팩 업체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라는 거죠. 근데 양극재 또 한 40% 정도는 리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양극재 업체들은 당연히 실적에 대한 전환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2분기 전망도 암울하다. 그건 리튬 가격에 대한 변화 요인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계속해서 안 좋은 내용들 있잖아요. 뭐 솔브레인 홀딩스, 에코프로, 유진테크놀로지, 광무, 신성텔타테크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기사들을 억지로 막 쓰고 있고, LG엔솔이 장중 52주 최저가에 가고 있다. 아니, 그럼 반대로 52주 최고가에 가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왜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52주 최저가다. 이 자체가 주가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주가가. 자, 보세요. 물론 상승하는 구간에서 내가 그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52주 최저가를 지금 언제 처음 갔나요? 1월달, 그리고 뭐 11월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가 갱신을 해왔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아야 돼요. 근데 전기차 시대가 오는 이유는 뭔가요? 앞으로, 그렇죠,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거는 트럼프가 되더라도 보조금 이슈가 뭐 줄어들어서 전기차 판매량이 안 나옵니다. 이런 단계는 지금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그렇죠,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그 로드맵 자체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뭐 주식 분할이나 이런 부분을 올라갈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이 방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저가를 찍고 계속해서 뭐가 나오나요? 그쵸, 저가를 높여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일단 그 21선과 60일 이평선의 배열도는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갔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금양입니다. 금양. 그쵸. 금양은 여기 3월 달에 그쵸. 이 그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제가 금양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을 주목하자. 근데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되는 것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화요일 날 기준에서 8조 4천억 원,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23조 1천억 원. 8조에 23조 하면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50%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한 2배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머티의 상승폭도, 그쵸, 상승룸도 50% 정도는 있어요. 그럼 바닥에서 한 1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위에 10% 빼고 아래 10% 뺐을 때 한 30% 정도의 시세를, 그쵸, 확인하고 매매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에 있다. 자, 이 내용은요,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왜? 앞으로 적자가 나왔을 때는 이제 끝났다, 뭐 완전히 뭐 박살난다,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온다는 건 주가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는 건 사실상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은 가격 확인이 먼저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타점이 가장 중요하고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꾸준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그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기 에코프로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기 뭐라 그랬죠?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잘 잡아야 되죠. 자, 그래서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단기 보유 전략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다 무료로 진행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 2개 필요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고요. 무엇보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고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어느 타점에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공략하는 타점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에코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의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제가 종목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 종목 관련된 내용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꾸준한 수익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반도체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DI나 그런 종목들 보면 자, 어떻습니까? 그쵸? 3월 초 매수 그리고 4월 초 매수 어떻죠? 18%, 22%, 26%의 수익 구간에서 있다. 근데 모두 다 돌파 구간,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공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계속해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종목을 보더라도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상승 구간에 돌파하면서 제가 이 뭐 지난주 한 후반 정도부터는 조금 매매하는데 그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쵸, 제가 이 3월 초에 첫 번째 시세 나왔을 때는 그쵸,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 공략해서 하나 둘 3거래일 동안 74.8%에 엄청난 수익을 냈다. 그리고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돌파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이거 말고도 뭐 제가 금양 같은 경우에도 손절을 한번 했는데 이 손절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손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정확하게 돌파 구간을 공략한 결과 1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공략했지만 손절을 한번 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기 위한 타점을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고 에코프로에 대한 그 주식 분할 그리고 에코프로머티의 반등 그쵸, 이런 부분들이 2차전지 전체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상황을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타점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여기서 에코프로를 포함한 뭐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타점을 다 공개를 합니다. 뭐 KSP, 덕산테크피아, 가온전선 이런 식으로도 다 공개가 됐는데, 자 내용 보시면 시장가면서 8시 55분 장 시작 전이죠. 자 내용 볼게요. KSP, 자 내용 보세요. 어떻죠? 모두 다 언제 공략하죠?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매매를 할 수 있고요. 밑에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자 내용 보세요. 뭐 중간중간 손절한 부분이 있죠. 손절 없는 매매는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고가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한 결과 뭐 7% 수익, 1% 수익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 가고 있고요. 그 밑에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한 결과 이날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충분한 매매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요. 에코프로에 대한 타점, 그리고 실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2차 전지에 대한 타점도 제가 모두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제 소통방으로도 참가를 시켜드리고요. 제가 따로 문자도 드리면서 에코프로의 타점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가격에 대한 내용이 이미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올 거지만 가격이 그걸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쵸?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매수했을 때 단기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을 수 있다. 즉 가격이 선반영한다. 그럼 이거를 조금 응용해서 보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뭐예요? 앞으로 호재거리가 있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